다음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속에서 수없이 저울질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. 특히 평생 성실히 살아오셨지만 아직 내 집 한 채 없이 세월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. 시작부터 끝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. 집값은 오른다, 집값은 떨어진다. 이 말들은 매년 반복되어 왔습니다.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답을 맞힌 사람은 늘 소수였습니다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집값의 방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먼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.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예측이 아니라 심리의 흐름입니다. 그리고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무주택자는 언제나 한 발 늦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. 몇 해 전 주변에서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말이 돌았던 시기입니다. 그때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. 하나는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한다는 조급함이었고, 다른 하나는 혹시나 꼭대기에서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. 결국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가격은 이미 멀리 가 있었습니다.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역시 집은 타이밍이야. 그러나 그 타이밍을 놓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감지해야 할 신호는 뉴스가 아닙니다. 정책도 아닙니다. 바로 사람들의 말투입니다. 집값이 정말로 떨어질 때 사람들은 조용해집니다. 오히려 큰 소리로 비관하지 않습니다. 반대로 집값이 다시 오를 준비를 할 때 사람들은 하나 둘씩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. 그때 샀어야 했다는 말이 늘어나고 주변의 성공담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. 이 말들이 늘어나는 순간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.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느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. 그는 평생 직장에서 묵묵히 일했고 자녀를 키우며 허리띠를 졸라매왔습니다. 집을 살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은퇴를 앞두고 통장을 정리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린 것일까?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.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달래줄 확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. 이 깨달음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.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집값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. 이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국면에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. 지금 시장에는 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. 모두가 관망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관망은 공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피로에서 나온 것입니다. 너무 오랫동안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는 데 익숙해집니다. 이때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소수이지만 늘 존재해 왔습니다. 이들은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늦으면 안 된다는 감각을 먼저 느낀 사람들입니다. 이 감각은 통계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옵니다. 바로 이 지점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. 여기서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에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실제로 집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. 떨어질 때는 못 샀다고 말입니다.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언제나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. 반대로 오르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고 느낍니다. 이 모순 속에서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바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. 이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앞으로 집값은 오를까요? 아니면 떨어질까요? 이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.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. 지금 이 시장에서 누가 불안해하고 있는가? 집을 가진 사람들인지 집이 없는 사람들인지입니다. 만약 집을 가진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팔고 싶어 한다면 그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하락의 길에 있습니다.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들이 조용히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흐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. 이 불안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. 대신 주변의 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. 임장을 다시 나가고 예전에 보던 동네를 다시 검색하고 지인에게 슬쩍 물어보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. 이 흐름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다시 한번 시간이 흐르고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역시 오를 줄 알았어.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늘 후회가 따라옵니다. 그때 왜 결정을 못했을까? 이 후회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자존감의 상처로 남습니다.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상처가 더 깊게 남습니다. 다시 만회할 시장이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. 지금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.
사라는 말도 아닙니다. 팔라는 말도 아닙니다. 다만 신호를 보라는 말씀입니다. 사람들의 표정, 말의 온도, 주변의 공기 같은 것들을 느끼셔야 합니다. 시장은 늘 그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. 다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 왔을 뿐입니다.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가겠습니다. 어느 날 문득 뉴스가 다시 시끄러워집니다. 뒤늦게 전문가들이 등장해 설명을 시작합니다. 그러나 그때는 이미 많은 결정이 끝난 뒤입니다. 이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봐오셨을 것입니다. 이 영상이 그 반복을 멈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이제 결말입니다.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맞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더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본인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. 무주택자라면 지금 이 신호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. 조용한 불안, 다시 살아나는 관심, 말수는 줄었지만 눈빛이 바뀌는 순간, 바로 그때가 결정의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흐름과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이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선택이 더 늦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